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 거절 시에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고민하시는 집주인분들을 위한 단계적인 대응 가이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만료 5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입주를 할 계획이라고 알리려고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문자에 대해서도 전혀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집으로 가보았는데 관리비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었고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거주는 하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혹시 보면 연락을 달라고 쪽지를 붙여놓고 여러 방법을 했지만 세입자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하셔야지 계약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보다 더 이른 시기에 하신다든지 계약 만료 2개월 전보다 늦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화나 문자만으로 연락을 취했다라고 해서 갱신 거절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었고 그것이 임차인에게 송달되었는지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통지를 하고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통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갱신 거절을 하려고 하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일 2개월 전 사이 기간에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계약 만료 6개월 전보다 이르게 통지하신다든지 2개월 전보다 늦게 통지를 하신다고 하면 해당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동일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 추후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번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화나 문자로는 법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고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통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세입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거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에게 연락을 시도를 해서 그러한 증거를 수집해서 의사표시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거절 의사표시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확실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우체국을 통해서 그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절 의사표시가 송달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가름해서 공시송달을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을 통해서 퇴거를 시키는 방법으로 명도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고 명도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판결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제기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송달되기만 하면 거기에 따라서 거절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비교를 해본다면 증거 수집을 하는 단순히 연락을 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난이도가 낮지만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내용 증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약간 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고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명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에 가름한 공시송달을 신청하든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증거수집 및 초기 대응 방법으로 보면 통화기록 내역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통화기록 내역을 스크린샷을 찍어둔다든지 부재중 전화 횟수를 기록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도 발송 내역을 전체 캡처해두고 문자 메시지를 읽지 않았을 때 읽었을 때를 나누어서 캡처를 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문자 메시지에 표현이 되는 휴대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 두셔야겠고 그리고 읽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명확하게 임차인에게 해당 문자 내용이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남긴다든지 그리고 사진을 찍어둔다든지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서 문서화를 해둔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해지라기보다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 거절하는 의사표시겠죠. 그리고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신을 받았으면 회신해달라고 해서 명확하게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발송 방법은 인터넷이라든지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발송하실 수 있는데, 우체국을 방문하신다고 하면 동일한 내용이 작성된 통지서를 3통을 작성하셔서 발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송하신 다음에 등기번호로 임차인이 수신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부분은, 실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송달이 이루어졌던 사례인데, 2차례에 걸쳐서 송달을 진행을 했지만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송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체국에 1개월 동안 보관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임차인이 우체국에 가서 직접 교부를 해달라고 해서 배달 완료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반송을 요구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 반송을 받아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임대차 거절 의사 표시에 따른 우편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반송을 안 받으셔도 되고, 반송을 받으면 비용만 나갈 수도 있고, 반송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우체국에 보관하고 있고 그 사이에도 임차인이 찾아가면 송달이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전체를 고려한다고 하면 반송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송을 했는데 일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월 20일에 접수를 해서 실제로 배달 준비까지 완료된 것은 3월 25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시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대통을 준비하셔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서 발송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사표시에 가름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이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공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단순히 계약 거절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본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공시송달로 해서 실제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신청 준비물은 공시송달 신청서와 계약 종료 통지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송했던 내용증명 발송을 했으나 수신이 되지 않았다라는 서류까지 함께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조금 더 빨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접수를 받고 나면 일반 송달을 먼저 법원 명의로 해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법원의 서류를 먼저 한번 발송을 해보고 받지 않았을 경우에 결국 공시송달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경우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있던 세입자도 법원의 일반 송달은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까지 진행되지 않고 계약 종료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해서 완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을 통해서 한번 발송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시송달 같은 경우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 경과 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2주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어서 시일에 좀 여유를 두고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법원에서도 접수받아서 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또 일반 송달을 시도해서 그 이후에 또 공시송달을 진행한다는 이런 여러 점들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여유 있게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를 하면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이 접수된 다음에 피고가 해당 서류를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피고, 즉 임차인 쪽에서 서류를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애초에 퇴거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판결을 받아서 퇴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다음에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명도소송을 미리 제기한다고 해서 전혀 불리할 것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오히려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빨리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공시송달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판결을 받아내는 데까지 적어도 4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고려한다면 결국 6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결국 끝날 때 즈음에 돼서야지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또 거기에서부터 보통 4에서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고려한다고 하면 미리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결코 나쁘진 않은 선택입니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상대방이 송달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절 의사 표시가 확실히 송달이 된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화해 조서를 작성해서 계약 종료일에 명도를 해주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받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명도를 제시점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화해 조서를 가지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인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모로 고려한 다음에 명도 소송을 미리 제기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적법성을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되고, 해당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사유이기 때문에 해당 갱신 거절 사유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라고 할 수 있으나, 직접 본인이 입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모든 과정을 충분히 기록으로 보관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기록을 복잡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 내용 증명으로 발송해서 증빙을 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 증명을 발송할 때는 미리 임차인에게 협의가 잘 되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다라는 사실을 미리 전달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혹 내용 증명을 받고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전화를 해 두시는 것도 좋지만, 전화를 해 두고 그리고 문자를 받아두고 여러 증빙 자료로 갖춰두는 것도 좋겠지만, 내용 증명을 한 번 더 보내셔서 명확하게 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통지 기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보다 이르게나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갱신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보관을 해 두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내용 증명으로 공식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용 증명을 받지 않고 해당 부분 전혀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명도 소송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시일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